안녕하십니까? 부장님 TV입니다. 어, 저번에 예고해드렸던 그 PM을 위한 업무 전투 스킬 개발 업무 시리즈 편인데요. 오늘 첫 시간이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어, 이제 한, 한 6개월 정도 이상 지금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음, 지금 많지는 않지만 구독자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적은 구독자지만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조회수도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한번 이렇게 부장님 TV에 방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개발 업무 시리즈 편 PM을 위한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개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어, 예고해드렸던 듯이 이제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DB입니다. DB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제가 IPM을 하고 개발자로 있을 때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DB인 데이터베이스인 것 같아요. 업무 파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인 것 같고요. 그게 기초로 해서 이제 개발 영역으로 진행이 될 때 훨씬 더 많은 가속도와 그리고 개발에 대한 어떤 오류 사항들이 적어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DB를 처음으로 잡아봤고요. DB로 업무를 장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M을 위한 업무 전투 스킬, 어, 코리아 루커에서도 ITPM DB 스킬스라고 해서 제목으로 이제 게재를 할 예정입니다. ITPM을 막 시작하는 40대 직장인이나 전문가애들 금호에서 계속 서비스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개발 업무 시리즈 편 DB 데이터베이스 스킬입니다. 먼저 DB 업무를 파악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면 정의서와 그리고 데이터를 DB에서 조회를 해서 그 데이터 테이블과 그 데이터 컬럼 그런 속성들 실제 데이터를 셀렉트해서 그렇게 같이 비교를 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그래서 DB 업무 파악을 위해서 화면 정의서와 중요한 건 화면 정의서와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개발자를 리딩하는 그 스킬이죠. 앞으로 개발 업무 시리즈는 산출물 시리즈처럼 베스트 5나 ITPM 가이드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단계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어, 이렇게 그 업무 흐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총 5단계 점진적으로 이제 이렇게 파고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 5단계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이제 업무 흐름 구조로 설명을 이제 플로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런 방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DB 데이터베이스 스킬은 첫 번째는 테이블 분석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 PM이 일단 개발자들을 리딩하려 그러면은 물론 대부분이 개발자들이 알아서 하고 뭐 PL도 있는 경우도 있어서 PL은 뭐 주로 개발도 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어, 업무를 많이 알겠죠. 그런데 이제 PM이 그 전체적으로 업무를 알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개발자처럼 디테일한 부분을 알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업무를 이해하려 그러면 DB를 알고 있으면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개발자 기준이 아닌 PM 기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테이블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 시스템 구축인 경우에는 as 테이블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규 구축인 경우는 테이블 설계를 해야 되겠죠. 물론 테이블 설계는 이제 DBA나 DA가 할 텐데 그 DA나 DBA가 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재구축이나 그 같은 경우는 as가 있으니까 as를 기준으로 테이블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이블 분석이라 하면 어, 디테일하게 컬럼 단위까지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첫 단계는 테이블명 기준으로 업무를 쫙 한번 나래비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그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면 그 관리 시스템이 이게 세세하게 뭐 인사 DB, 그리고 관리 DB, 그다음에 고객 DB, 그리고 실제로 주요 업무에는 주요 업무 DB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테이블 단위로 다 쪼개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들을 그 각각의 업무 단위로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업무에 어떤 테이블들이 종속이 되는지 이렇게 해서 테이블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테이블 기준으로 업무에 매핑이 됩니다. A라는 업무에는 어떤 테이블들이 사용된다. 그리고 B 업무는 어떤 테이블이 사용된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그 업무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라는 업무가 어떤 A 개발자가 할 거고 B 업무는 개발자가 할 텐데 이 업무는 A 개발자의 이런 A, B, C, D 테이블들이 종속되는구나.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개발자와 그리고 그다음에 업무, 그다음에 테이블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분석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테이블이 이제 눈에 들어오면 이제 조금 이제 상세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테이블에 대한 이제 컬럼들이 있을 텐데 먼저 그 테이블의 키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뭐, 뭐 주민번호라든지 업무 번호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사건 번호라든지 뭐 이렇게 중요 키들이 있습니다. 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셀렉트를 해보는 거죠. 그 해당 테이블을 실제로 DB2를 이용해서 셀렉트를 해봅니다. 그러면 그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들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한 키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 키들을 하나씩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1단계에서 A 테이블에 대한 키, 그러죠? B 테이블에 대한 키, 이것들이 다 어차피 업무랑 지금 매핑을 1단계에서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2단계인 컬럼 매핑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보통 DB에서는 식별자라고 하는데 이게 키에 해당되는 것들도 이제 있겠지만 키가 아니지만 그 어떤 그 업무에서 중요한 식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A라는 그 업무에 기속되어 있는 AB 테이블에 대한 그 컬럼들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알아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2단계에서 하나 더 중요한 건 화면 정의입니다. 화면 정의서. 내가 그 산출 시리즈에서 화면 정의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화면 정의서는 그 화면 레이아웃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이 다 DB 테이블에 있는 특정 칼럼하고 매핑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2단계에서 테이블에 대한 키와 그 다음에 중요 식별자들을 지금 이제 분석을 해놓은 상태죠. 그런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그 각각의 칼럼들을 화면 정의서에 있는 그 주요 항목들과 매핑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탁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화면 정의서에 있는 항목들이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에서 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업무에 대해서 더 눈에 이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A라는 업무가 A라는 테이블에 A 컬럼에서 데이터가 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개발을 하진 않지만 개발자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거죠. 제가 몇 번 이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세 번째 단계는 공통 코드 분석입니다. 아까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컬럼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컬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 값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키 밑에 있는 그 주요 식별자까지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그 화면에 있는 중요 항목들은 이미 매핑이 된 상태고, 어떻게 데이터가 처리되는지 확인을 한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좀 완성하게 보면 이렇게 해놨는데 공통 코드 분석입니다. 공통 코드는 뭐냐면 자, 업무 그 컬럼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개발자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코드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조회다 그러면 01, 그다음에 딜리트면 02, 그다음에 업데이트면 03 이런 식으로 코드화해서 이거를 관리하는 그런 그 컬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통 코드에 해당되는 것들은 따로 테이블을 정리해서 별도로 이제 공통 코드를 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화면에서는 셀렉트 박스나 이렇게 선택해서 이 구분자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요거까지 알아야지 아 A라는 업무에 대해서 흐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딜리트를 할 때는 공통 코드가 그 03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또 수정을 할 때는 02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그 화면의 그 처리마다 사용되는 코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는 삭제하는 업무구나. 아 이거는 조회성 거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아 처음에는 화면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단순 조회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단순 조회에서 리스트를 눌렀을 때는 상세 조회로 들어갈 거고 여기까지 다 개발을 하진 않지만 업무가 다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3단계까지 가면은 그 화면 정의서에 대한 각각의 항목들, 추가적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그런 공통 코드성, 그런 부분까지 이제 이해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4단계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이미 테이블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고 그리고 테이블에 대한 각각의 컬럼들을 이해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테이블을 셀렉트를 다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엑셀이나 이런 거에다가 표본 데이터를 이렇게 한 100건 아니면 최소한 2, 30건 정도를 그 데이터를 셀렉트해서 엑셀에다가 이렇게 카피를 해서 봅니다. 그러면 그 10건이든 100건이든 50건의 그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값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 정의서 기준으로 해서 들어간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가라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의 어떤 값을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업무가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공통 코드까지 해서 이 데이터 셀렉트까지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4단계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블에 대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화면 정의서가 실제로 화면 정의서 기준으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그리고 개발자가 이제 개발한 화면에서 실제 액션이 일어났을 때 테이블에 데이터가 적재가 되잖아요. 요런 이제 데이터 흐름까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및 이제 흐름도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업무 흐름도라고 해서
산출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발자가 하는 디테일한 산출물인 업무 흐름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PM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PPT나 이런 거에서 이 테이블하고 화면 정의서에 있던 업무 흐름을 예를 들면 화면 정의서에는 그 항목들이 있지만 실제로 콜하는 그 액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액션 네이밍 기준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끔 좀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흐름도를 하나 작성을 하시면 이제 그 데이터 흐름 그리고 업무 처리 흐름까지 이제 완벽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 장 내지 한 몇 장 내외로 흐름도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PM님들이 완벽하게까지는 개발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개발자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어떻게 조회를 하고 있고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리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실제로 업무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은 이제 개발자가 이제 신입 같은 대리나 이렇게 경력이 많이 되지 않는 개발자들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업무 요건을 많이 빼먹거나 어떤 항목을 빼먹거나 이러면 이게 그걸 찾아서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아까 테이블이나 화면 정의서를 다 분석했기 때문에 너 저기 이 항목이 빠져 있는데 화면 정의서에 요게 데이터로 처리가 안 된 컬럼에서 빠졌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다 말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 업무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고급, 중급에 해당되는 개발자들도 그, 그 현업한테 업무를 받아서 요건 분석을 하고 실제로 구현을 하는 단계에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뭐 중간에 연계를 한다든지 또 데이터 처리를 하는 부분이 뭐 배치성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순서가 앞뒤가 바뀐다든지 순서대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처리가 과정이 잘못 얽혀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블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화면 정의서와 테이블을 같이 매핑하고 그다음에 흐름도를 하나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개발자가 고급 개발자든 누구든 간에 업무 리딩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업무 리딩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PM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PM이 그냥 개발자 네가 알아서 분석을 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좀 이렇게 개발자들은 정신이 많이 없거든요. 개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제대로 이렇게 알려주거나 이렇게 헤맬 때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알려주면은 상당한 힘이 되고 그리고 현업하고도 얘기를 요건 분석을 할 때 요구사항 정리서나 이런 걸 할 때도 그 PM이 나서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나가서 끊어줘야 된다든지 그럴 때 업무를 알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다면 확실히 끊어줄 수 있겠죠. 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산출물 정의서나 IT PM 가이드를 할 때 PM이 나서서 어떤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개발자 리딩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DB 업무 파악을 통해서 화면 정의서나 데이터 미스된 사항들, 실제 데이터 적재할 때 빠진다든지, 처리가 잘못돼서 데이터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 셀렉트만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셀렉트해서 결과를 보고, 화면 정의서에 있던 그 내용이랑 다르네. 그리고 처리 과정이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플로우가 잘못된 것 같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오늘은 어, 개발 업무 시리즈 편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첫 번째 시간인 DB 스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 관리 PM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사업 관리 전문 PM님 말고 개발자 출신이거나 이제 PL로 계시다가 일단 PM으로 가셨을 때는 개발 능력, 개발에 대한 부분에 이해를 하시니까 이런 방법을 쓰시면은 상당히 개발자를 리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발 업무 시리즈 편 DB 스킬을 통해서 어, 업무를 장악할 수 있다. 이제 충분히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 프로젝트 하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기존의 산출물 시리즈 계속 그 블로그에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많이 못 올렸는데 앞으로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다른 산출물 시리즈 많이 정리된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TPM 가이드 PM 실전 팁이죠. 거기에는 지금 10가지 정도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또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인 개발 업무 시리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